김성빈은 공공신학을 위한 신학적 토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목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에 대해 반응하고 하는 쌍방적인 관계 가운데서 특별히 회개, 그리고 임성빈은 거론하지 않지만 믿음,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일치된 신앙,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주의화한 신앙을 넘어서서 사회, 이웃, 나아가서 환경까지도 포섭하는 그러한 일치된 신학, 그 부분들이 신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하다 봅니다. 두 번째로 만인 제사장에 기초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개인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고 직장에서의 삶, 그렇죠? 하루 일과 중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이 직장 안에서의 삶, 이것을 소명일 뿐만 아니고 나아가 최선을 다해서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공공성에 대단히 유익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웃 공동체와의 선을 지향하는 측면과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몸된 교회로서 소수의 의사결정권이 아니고 다양한 은사들을 함께 포섭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탕될 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시민사회와 협력할 수 있다 보는 것이죠. 시민사회가 기업, 정부, 미디어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들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세속적인 제사장들이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교회가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보는 것이죠. 이러한 쌍방향적인 소통과 학습, 이것이 교회 신뢰도 향상에 매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권이라고 했을 때 안 믿는 분들은 다소 좀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관계적인 언어다 하는 부분들을, 더구나 교회의 언어다 하는 부분들을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으면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면서 교회가 공공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한 창조 때문에 교회는 사회와 협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다 봅니다. 하나님이 성경과 기독교 전통뿐만 아니고 이성과 과학과 그리고 제반 사회적 경험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성장 일변도 번영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책임윤리를 회피하던 차원에서 일원화된, 통합된 그러한 신앙윤리를 정립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까지
공공신학을 위한 지침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공공신학은 성경적 신학적 전통에 근거해야 한다. 두 번째로 공공신학은 교회 안에서 통하는 언어와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 즉 이중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로 공공신학은 학제 간 연구, 인터디스플리너리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공공신학은 비판적이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공공신학은 보편성을 지향해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컨텍스트를 중시하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공동선을 추구할 때 시민사회와 더불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성빈은 공공신학, 종교의 공공역할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특별히 미국과 유럽의 사례들을 크게 4가지 범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시민종교론, 로버트 벨라가 상당히 사회학적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용어가 등장하지만 사회적인 친밀성을 높여주는 데 순기능을 하는 반면에 공공성에 대한 종교의 역할에 대한 신뢰할 만한 모델로서는 다소 미흡하다 하는 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포용성의 문제, 특별히 기독교 전통을 공유하지 않는 소수민족이나 인종들은 주류, 특히 미국 주류에서의 소외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둘째는 자체의 종교적 특질에 있다고 보는데 인간의 존엄성이나 정의, 화해 등에 대한 헌신이 시민 종교에 기초하고 있다면 시민 종교의 그 종교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민 종교를 토대로 한 합리적인 합의, 그 부분들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의할까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독일의 기독교 세계관을 들고 있는데요. 사회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가치이고 세계관으로서 기독교의 그것을 앞세우는 독일의 정치 지형을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민주주의 발달에 공헌이 있다 하는 입장이고 또 목회자 딸인 메르켈 총리가 그 부분들을 대변하고 있다 보고 있는데 이 다원화 시대에 대두되는 문제들에 신중한 대응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가 공헌한 것도 있지만 많은 인류사적으로 해악을 끼친 예들이 있죠. 양차 세계대전이나 혹은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같은 문제들은 결코 기독교가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독일 출신으로 미국에서 주로 활동한 하바마스를 중심으로 한 뉴 레프트 세속화 담론을 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20세기 유럽 북미 사회학자들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 동의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근대화가 성숙될수록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작용했던 정치의 역할, 특별히 유로센트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가 그 종교가 되겠죠. 그 종교의 영향이 소멸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세속화되고 모던화되는 이 해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대안인가 하는 데 있어서 하버마스는 담론을 중심으로 힘의 사용보다는 논쟁의 힘, 그리고 소통, 규칙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소멸돼가는 제도적인 종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호회 정도로 그렇게 치부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현실화된 것은 사실인데, 이러한 세속화 담론의 입장은 독일의 기독교 세계관이 갖고 있는 한계의 다른 부분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기독교가 공헌한 부분들을 자칫 사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점들을 크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 카사노바의 후기 세속화 이론입니다. 카사노바는 담론적인 세속화 이론을 받아들이지만 그 부분들은 다분히 유럽 정황이다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죠. 즉, 러셀이 서양 철학사라고 하는 이름을 의식적으로 붙인 것처럼 이러한 담론 역시 서양 담론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카사노바는 일본이나 미국 등이 예외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인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세속화 이론을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죠. 종교가 쇠락하는데, 그런데 쇠락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관관계가 그렇게 기계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느냐? 사회 변동에 따라 종교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그 대응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종교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사회에서 여전히 종교를 추앙하는 그 이면에는 이러한 잘 대응된 종교의 기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사노바는 교회는 근대적인 종교적 관점으로부터 근대성의 특정한 형태들에 대한 내재적 비판자로 기능한다는 점을 적시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관점은 저 유명한 존 롤스입니다. 정의론으로 철학계를 풍미했습니다. 그분이 후기에 종교가 컨센서스를 이루는데 역할을 한다 하는 부분들을 발표를 해서 주목을 받았지요. 민주화되어가는 사회에서 다양한 다원성의 생명력을 종교가 불어넣어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가치 개념의 존속을 위해서 사회적 활력을 주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예로 마틴 루터 킹이 그의 교회 용어들이 미국의 시민 민권 운동의 정치적 합리화를 강화시켜준 점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개인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그러한 영역에서부터 합리적이면서 포괄적인 교리가 민주사회의 공공문화 가운데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죠. 세 번째, 새 관점은 세속화 담론의 뒤를 잇는 후기 하버마스 사상입니다. 하버마스가 나중에 베네딕트 16세가 된 라칭거 추기경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존엄성 개념과 같이 매우 기본적인 윤리적 개념을 종교가 공공 영역에서 제시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을 논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가는 세속화 사회 혹은 탈세속화 사회에 생명의 의미에 대한 새 감각을 종교가 불어넣어 줄 수 있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 시민은 종교적 전통이 간직한 독특한 잠재적 역량으로부터 배우고
종교인들은 이성에 기반한 세속 공공사회의 비판적 대화에 참여함을 통해서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다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세속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스스로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국가 발전에 열정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전통 생산의 공동체, 기구가 필요한 것이죠. 그때 교회의 기독교의 공공신학은 자신의 고유한 전통을 근거로 더욱 인간적인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토론에 깊이 참여할 수 있다 하는 입장입니다.